예,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촬영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다양한 상황, 다양한 촬영법을 말씀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대학 생활 동안, 그 다음에 졸업 이후에 산업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촬영들에 앞서서 이런 경험을 미리 지식과 경험을 미리 하는 것이 아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화이팅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그 이미지는 이제 좀 여러 번 이런 게 나왔으니까 좀 아실래나 모르겠네. 어떤 그 유명한 사진 작가의 그 사진인데 실명을 보다도 우리는 이미지에 집중을 하자면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이 이미지를 보면 뭐 어떻게 찍었다 하는 거는 이제 좀 알 텐데. 자, 누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야기 해볼 사람. 예, 좋았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찍었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 숲을 장시간 노출, 슬로우 셔터로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퍼펙트합니다. 이거는 트라이포드를 세우는 게 더 좋겠죠. 안 세고 핸드로 잡고 뭐 4분의 1초 정도 찍을 수는 있겠는데, 트라이포드를 높게 대고 아래를 향해서 하이 앵글을 구사했죠.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전부 수풀로 다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피사체를 프레임 안에 허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게 트라이포드가 낮으면 저기 이 끝선상 요 너머에 무언가는 있을 텐데, 지평선까지 이 수풀이 차지하지 않는 한 이 수풀이 끝나는 지점에 무언가는 있을 거예요. 뭐 도시였으면 건물들이 보일 거고, 그죠? 여기 이렇게 뭐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든지, 그죠? 근데 이렇게 작가는 트라이포드를 높게 설치를 하고 아래를 향하는 로우 앵글을 구사를 함으로써 이 프레임 안에 숲을 위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부는 날을 선택을 해서 슬로우 셔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얻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름답나요? 예, 그런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아름다움,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동시에 함께 느껴지는 그 어떤 그 무엇을 이 작가는 뭐 전달하고자 이런 그 이미지를 창출을 했겠죠. 예술적으로. 뭐 보도사진은 아니니까. 그 이미지에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그 작가의 의도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느낌과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뭐 그런 측면에서 슬로우 샷다와 로우 앵글. 앵글은 뭐 각도라는 뜻이고, 로우는 낮은이니까 위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보고 찍는 걸 로우 앵글이라 그러죠. 소리를 좀 줄여야 되겠다. 로우 앵글이라 그러죠. 로우 앵글. 반대는 하이 앵글이 될 거예요. 하이 앵글. 낮은 곳에서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 이게 어떤 로우 앵글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찍는 거고, 하이 앵글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찍는 거예요. 즉 말해서 지금 이거를 찍은 그 앵글을
그 규정을 한다면 로우 앵글이 아니라 하이 앵글이 됩니다. 정정을 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쓰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하이 앵글 이러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고 찍는 거를 하이 앵글이라 그러니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거 하이 앵글입니다. 하이 앵글. 로우 앵글은 밑에서 위를 보고 이제 찍는 거를 말하는 거죠. 앵글. 그래서 하이 앵글과 하이 앵글 플러스 슬로우 셔터 스피드 요 두 개가 콤비네이션 돼서 이런 이미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바람 부는 날 꼭 이런 거 식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바람 부는 날의 풍경에 셔터 스피드, 느린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지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이미지들이 얻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상상력이 뛰어난 분들이니까 무엇이든 트라이 해보는 것이 아주 값진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 자, 요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무엇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실 텐데, 뭐 히말라야 산맥의 어떤 한 산 한 개 같아요. 산으로 봐서는 뭐 K2인가 에베레스트인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봉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제가 왜 골랐냐 하면, 또 바꿔 말하면 왜 작가가 이런 이미지를 찍고 세상에 공표했느냐 하면, 또 바꿔 말하면 보는 사람이 왜 이 이미지에 느낌적인 느낌을 받느냐고 하면은 그 이유가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그 느끼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1, 2, 3. 예. 자, 이 사진은 해가 뜰 때 아니면 해가 질 때일 텐데, 광선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광선의 방향 정도는 우리가 다 염두에 두고 알 수 있는데, 자, 광선은 이 옆에서 척광이 이렇게 들어와요. 척광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밑은 아예 광선이 안 들어오네요. 그죠? 여기는 이제 빛을 덜 받아가지고 역광으로서 잘 안 보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해가 막 뜨든지 해가 막 이제 지려고 할 때 해가 어떤 그 고봉이나 저쪽 편의 또 이런 지형을 가면 여기도 산이 막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도 산이 막 온통 뭐 양상황이 다 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걸렸거나 중간에 어떤 그 지형이 있거나 해서 이 지형의 높은 점, 그러니까 이 높이가 되겠죠. 이 높이 이하는 아예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아예. 근데 딱 그 빛이 들어오는 높이의 최저 부분에 이 산봉우리가 그 시간만큼, 그 시간대에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만 빛이 들어왔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밑은 아주 캄캄한 그늘진 빙산이고, 그 빙산의 정상만 햇빛이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색깔도 틀리고, 그 다음에 자 색깔도 틀리고, 그 다음에 밝기도 틀린 이런 이미지가 구해졌어요. 우리가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런 부분은 사실 잘 안 봐요. 어디를 봅니까? 산의 꼭대기를 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봐요. 산자가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 산을 볼 때 이 산에서 핵심이 뭐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이게 산의 매력이자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나요?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만약에 이 빛이 없어도 여기를 쳐다볼 텐데
여기를 쳐다볼 지점에 빛이 옆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아주 뭐랄까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 현상을 이 이미지를 만든 작가는 잘 포착을 해서 보는 사람에게 시각적 즐거움,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같은 종류의 감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다음 이미지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대학 입학 설명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죠? 요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듣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랬었던 적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얼굴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있어요. 1번 학생도 그렇고 2번 학생도 그렇고 3번, 4번 모두 이렇다 이거죠. 근데 이 여러분들 그 뭐야 제가 생각하건데 이 사진은 기다림과 기다림 그 다음에 예측 플러스 목적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보통 강의나 어떤 그 설명을 들을 때 본인이 심각한 경우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일 때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이런 식의 표정들이 나오죠. 근데 이 네 명의 학생들이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사람이 손을 올렸다가 또 내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다른 곳을 응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정과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전부 다 동시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 사진의 포인트인데 펑크툼인데 아마 이 사진을 찍은 중앙일보 신입식 기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아마 10분 적어도 10분 많이 기다렸으면 한 30분 1시간 정도는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학생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네 명이 한꺼번에 올리는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뭐 네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 찍으세요 하고 계속 1시간 내내 이렇게 있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진 이런 순간이 오리라 나는 이런 사진을 포착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다린 거죠. 얼마가 정확하게 걸렸는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10분 많으면 한 30분 정도는 제가 기다렸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뭐 경험이 많으니까 충분히 저도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피사체를 바라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네 명이 그런 순간이 올 거라라는 것을 알고 예측을 한 거죠. 그 셔터의 순간을. 그러면서 저렇게 됐을 순간 탁탁 찍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순간이 10초 이상 지속이 되었다면 피사기 심도를 줄여서 어떤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또 조리개를 열어서 피사기 심도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심도 깊게 찍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그런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 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순간은
포착하기가 꽤 까다롭죠. 목적을 가지고 기다려서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같이 어우러져야만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예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동물 생태계 촬영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자연 풍광의 촬영을 간다든지 이런 촬영의 순간에 예측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해요. 이 피사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피사체의 상황이 변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좋은 순간을 기다릴 수가 있고 또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자연 현상이나 인간들에 대한 관심을 시각적으로 촬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치 빨간불일 때 사람들은 파란불이 되리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파란불이 돼요. 그러면 길을 건너갑니다. 뭐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이미 익어 있는 예측과 그에 따른 행동의 어떤 콤비네이션적인 행동이 되겠죠. 행위가 되겠죠. 건널목 건너기. 그 촬영자의 입장에서는 피사체가 어떻게 되리라는 예측,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촬영, 이런 것들이 촬영자의 행위가 될 겁니다. 그렇듯이 이런 그 예측과 기다림, 그 다음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목적할 수 있는 촬영자의 안목,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니까 꼭 보시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미지. 자, 이거는 뭐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포커스가 이렇게 안 맞아 있는 사진인데, 글쎄 이게 뭘까요? 이거는 좀 우산 같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산을 들고 있는 손 같고, 이건 사람 같아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차인가요? 제 눈에는 차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 차 뒤에 뭐 이렇게 전등인 것 같고, 저 라이트인 것 같고, 하여튼 조금 뭐 정치불명의 이런 이미지예요. 이런 거를 이제 unfocused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unfocused. 우리는 포커스를 프레임 안에서 찾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렌즈에 포커스 링을 돌리기도 하고, 오토 포커스를 써서 자기가 찍고 싶은 곳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은 어느 한 곳도 포커스가 맞아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를 창조해서 보는 사람에게 그 어떤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촬영자의 마음이나 심성이나 감성이나 어떤 그 무형의 그 무엇을 우리가 보는 사람들도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즉 말해서 이미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꼭 이미지가 정확하게 초점이 맞거나 노출이 정확해서 맞아서 깨끗한 화면을 제공한다, 뭐 이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의 감탄사, 언어의 영역에서도 감탄사, 그 다음에 뭐 뜻을 알 수 없는 묘한 문장, 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정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나 문장보다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지의 세계에서도 포커스, 그 다음에 익스포저, 노출, 뭐 이런 것들,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할 수가 있고, 또 그 무엇은 정말로 언어적인 정형화를 넘어서 무정형의 비언어
적인 진짜 그 something을 주는 거죠. 그 무엇. 이런 이제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 하나일 것 같아요. 촬영은 일단 기본적으로 포커스, 노트, 그다음에 익스포저, 프레이밍,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요소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좋은 촬영, 뭐 그렇지 못한 촬영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지만 그 구분 자체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뭐 논할 수가 있겠지만 그 기준 자체를 우리가 뭐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제시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는 모든 이미지는 다 오픈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미지도 그 중에 하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종류의 그 일종의 테크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이런 종류의 이미지들을 취미가 닿는 사람들은 많이 구사를 해서 자기 스탁, 자기의 어떤 그 보관하는 장소에 보관을 해두시면 먼 훗날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다음 이미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꼬마들이 많네요. 자, 요거를 A라 그러고 요걸 B라 그럽시다. 자, A와 B는 뭐 내용은 비슷해요. 꼬마가 두 명이 등장을 하고 한 꼬마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꼬마는 북을 들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네요. 아주 베이비네 베이비, 그죠? 자, A와 B의 큰 차이가 무엇이며 그 차이로 빚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식의 차이는 또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A와 B는 뭐가 틀리죠? 일단 어느 게 더 좀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그 키워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리, 구분, 그 다음에 뭐 비율, 시각적 안정, 뭐 이런 거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측면에서 A와 B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A 이미지와 B 이미지의 차이점에서 기인하는 선호가 생깁니까?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정리, 구분, 비율, 안정 이런 측면에서 예, A 이미지가 아마가 아니라 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 거예요. 요런 입장이라면 자, 그 왜 이렇게 되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이미지에는 등장이 꼬마가 두 명이 등장을 해요. 일단 그래서 1번 꼬마, 2번 꼬마 뭐 좀 숫자로 꼬마들을 불러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두 꼬마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있죠. 공간이 있어요. 반면에 여기는 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1번 꼬마, 2번 꼬마가 구분이 없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크기도 지금 보면은 1번 꼬마와 2번 꼬마는 그래도 그나마 B 사진보다는 물론 이 1번 꼬마가 크지만 B 사진보다는 1번 사진이 크기도 적당히 배열이 돼서 이게 주가 되고 이쪽 왼쪽에 있는 꼬마가 주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꼬마가 부가 되고 그러니까 6대4 혹은 7대3 정도로 안정적인 그 비율 분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반해서 B 사진은 거의 뭐 9대1 정도로 1꼬마가 차지하는 중요도, 시각적 중요도가 1번 꼬마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B의 이미지에서는. A는 조금 꼬마한테서 떨어져서 한 표준 렌즈 정도로 이렇게 촬영을 했고 B는 1번 꼬마에 접근을 해서 광각 내지는 이것도 표준 렌즈 정도 되겠네. 이렇게 1번 꼬마가 더 부각되게 이렇게 이미지가 이루어졌어요.
요런 그 거리 촬영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에 의해서 이런 그 시각적인 차이를 빚게 하는 A와 B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요점은 이런 키워드 정리, 구분, 비율, 안정 이런 키워드라면은 A 사진이 B 사진보다 우수하다. 여기가 우, 여기가 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만약에 키워드가 주인공, 뭐 부각, 특정인의 부각, 그 다음에 뭐 강조, 요런 키워드라면은 어느 사진이 우월한 것 같아요? 예, B 사진이 A 사진보다 더 우월해요. 1번 꼬마가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을 부각시켰잖아요. 그죠? 강조했고. 그죠? 키워드에 따라서 우와 열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정말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촬영이라는 것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테크닉이나 어프로치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과물은 내용에는 꼬마가 2명 있네요. 한 꼬마는 북이랑 뭐 이렇게 노네요. 방 안에 꼬마들이 뭐 잠옷 내복 입었네요. 뭐 거실인가요? 소파도 보이네. 뭐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해요. 근데 하지만 A가 주는 그 이미지적인 컨텐츠하고 B가 주는 이미지적인 컨텐츠는 받는 사람들에게 차이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말해서 촬영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는 촬영을 피사체를 가지고 프레이밍, 노출, 포커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을 활용해서 시각적 차이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이렇게 차이가 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촬영 현장에 갔을 때 이런 거를 충분히 숙지하고 촬영을 해야만 이런 A와 B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되게 꼭 뭐 이런 사진을 찍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촬영 전반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제법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 강조해야 되는 어떤 그 키워드에 따라서 촬영 방법이 달라지고, 또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물도 확연히 달라진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면서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미지들을 항상 머리에 두시고 촬영도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